최근 C++29 표준위원회 모임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제안문서를 채택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제안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게 되면 포인터 라이프타임 엔드, 그래서 포인터가 이제 라이프타임이 종료됐나 봐요. 가리키는 대상이. 그럴 때 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proposal resolution에서 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잽이라는 걸 사용해서 해결을 하나 봐요. 그래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하는 대상은 어토미가 볼라타일이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있는 대상인가 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멀티코어 레벨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스케줄링 방식에 따라서 이제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멀티코어 레벨에서 돌아가지만,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스레드 내에서 돌아가지만, 하나의 타임라인에 두고 스케줄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어토믹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토믹 객체 M을 만들면 이 M은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여기다가 쭉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M을 사용하는 모든 연산들은 여기에 이제 하나의 타임라인에 또 스케줄링 되어집니다. 어느 스레드에서 수행하든 어느 코어에서 이 부분이 연산이 되든 스케줄링이 쫙 돼요. 그럴 때 이제 포인터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포인터가 있는데 필요한 포인터가 있어요. 이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이 대상을 여기서 딜리트 해버려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서 알게 되겠죠. 이쪽 아래에서 P가 가리키는 대상이 소멸된 걸 확인하게 되고 P라는 포인터를 어떻게 이제 보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여러 개의 코어, 여러 스레드에서 돌아가지만 싱글 스레드인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되고 객체가 소멸하는 순간 다음에 있는 이 스케줄링에 있는 대상은 이 P가 소멸된 대상에 대한 포인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럴 때 C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P를 표현하고 있냐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P는 미결정된 값을 가지고 있다. 그전에는 결정된 값을 갖고 있었는데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 그렇다는 거고요. C++에서는 인밸리드한 포인터다. 그래서 유효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C하고 C++이 서로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잽이라는 용어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인밸리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포인터가 라이프타임이 끝난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를 이제 잽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상태를. 그럴 때 이제 스펙 문서에서는 이 포인터를 사용하는 연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상이 소멸된 경우에요. 그 경우에 디레퍼런스를 하게 되면 일단 undefined behavior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P를 그냥 예를 들어 if에다가 이렇게 읽어오는 연산도 undefined behavior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P하고 뭔가를 이렇게 비교하는 연산도 모두 다 undefined behavior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undefined behavior라는 의미 자체가 컴파일러에게 제한 문서가, 표준 문서가 어떤 요구하는 사항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컴파일러 고연자들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면 심하게는 아예 코딩을 날려버리거나 모든 연산을 다 폴스 연산으로 바꿔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대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면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이거를 카스라고 불러요. 이렇게 보면 compare and swap해서 exchange가 swap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linked list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드가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여기 A에 대한 대상을 포인트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A를 다른 코어, 다른 스레드에서 A를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하나의 스케줄링에 있어서 딱 알아버리는 거죠. 이쪽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녀석이 돌고 있다가 이 녀석이 소멸된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돌아가고 있는 코딩 이 부분을 컴파일러가 자체적으로 false로 처리하도록 이런 코딩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탈출해 버리잖아요. 근데 잘 돌고 있다가 다른 스레드 객체가 없다는 이유로 날려버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다 불법적인 코딩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딩이 정상적으로 다양한 OS,
이미 작동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그것도.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스펙 문서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undefined behavior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컴파일러가 이 부분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제 위험한 코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최근에 이제 멀티코어 레벨에 돌아가고, 그 다음 그들 사이에서의 어토믹에 통해서 타임라인을 딱 구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링크 타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또 기술이 있어요. 이런 기술들이 합해지면서 이걸 이제 딕텍트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 잘못 세팅해서 컴파일하게 되면 기존에 잘 들어가는 코딩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내용이 그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컴파일러가 포인터를 바라보는 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단 가장 문제는 뭐냐면 디레퍼런스에 대해서만 뭘 하냐면 이 부분이 디레퍼런스한 경우, 앞에 있는 포인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undefined behavior을 보고 순수하게 읽어오는 거나 비교 연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undefined behavior가 아니니까 정상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스펙 문서에다가 넣어달라는 게 일단 내용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제한 문서의 주요 골자가 이루어지고요. 또 다른 또 해법이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냐면 기존의 컴파일러가 그 포인터를 바라보는 걸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 어떤 포인터가 있을 때 그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출처라고 부릅니다. 이 출처에 대한 포인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한다는 겁니다. 출처가 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출처가 사라지는 순간 얘가 없는 거로 보고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여기로부터 새로운 프라임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변수를. 그리고 출처를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prospective pointer라 불러요. 나중에 나오죠. prospective pointer에 해서 미리 준비된 포인터 뭐 이런 식으로 예견된 포인터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출처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나 만들고 이 부분이 소멸하더라도 P가 무효가 되는 거지 P 프라임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거를 실제 코딩으로 구현하는 게 의외로 쉽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미 그걸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겁니다. 기존에 포인터가 있으면 얘를 unint pt를 t로 바꿔요. 그럼 곧바로 이거를 reinterpret cast로 해서 원래 타입으로 바꿉니다. 그럼 이렇게 만드는 포인터가 p'이 돼요. 그리고 이 p'을 부르는 이름을 perspective pointer에서 뭐 대상이 실은 출처가 있는 건 아닌데 출처가 올 수 있는 뭐 예견된 포인터 이런 식으로 부르고 이걸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식으로 해서 해피를 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쓸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요 타입, 요 두 개, 여기 있죠. 요 타입을 제한을 합니다. 기존에는 이 부분이 컴파일러 구현자가 구현할 수도 있고 구현을 안 해도 되는 타입으로 명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29 스펙에서부터는 필히 구현될 타입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컴파일러 구현자가. 그 부분을 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포인터에 대해서 디레퍼런스 외에는 나머지는 유효한 연산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일반 포인터는 기존의 방식으로 최적화를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최적화를 다 없앨 수는 없거든요. 포인터 관련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한 성능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포인터는 그대로 최적화를 하되 어토믹 들어간 거, 그 다음 볼라타일 관련된 비교 연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Q 같은 경우는 내부에 다 어토믹이 들어갔습니다. 어토믹 기반으로 움직이는 어떤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이 스펙 문서를 적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문제없도록 돌아가도록 기존은 undefined behavior 레벨에서 돌아갔는데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능은 유지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만 해결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디레퍼런스에 대해서만 undefined behavior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퍼스펙티브 포인터를 통해서 기존의 출처를 찾아서 처리하던 그 부분을 이제 우회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자는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해왔나 봐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이제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 문서의 제안자들은 대부분 이쪽 분야의 거의 탑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폴 맥케니 같은 경우는 RCU라고 해서 그 국제 특허가 있는 엔진이 있습니다. 그 엔진을 이 사람이 50년 동안 라이센스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최근에 이제 라이센스 해결이 되면서 열리면서 이 부분은 이제 C++ 표준에 추가하고 있는 경우고요. 이미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페이스북에 있는 분인데 해저드 포인트라고 해서 역시 국제 특허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특허가 이제 풀리거든요. 그러면서 C++에 그 해저드 포인터가 역시 추가가 됐습니다. 이 두 개는 컨커런시 레벨에서 가장 빠르게 객체에 대한 생성, 소멸 이런 거를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뭐냐면 소멸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포인터가 있을 때 그 포인터가 객체가 소멸을 하라고 요청하게 되면 곧바로 포인터를 딱 없애버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곳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없는 데까지 잠시 잡아놨다가 문제가 모든 레퍼런스가 그 사용하는 녀석이 없을 때 마지막에 탁 풀어서 객체를 소멸합니다. 그래서 컨커런시 관련된 컨커런트 큐라든지 뭐 컨커런시 관련된 컨테이너를 개발할 때는 이 두 사람의 기술이 거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이제 그쪽 분야에서 다 그쪽 분야의 세계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한서 보헤민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분 중에 앤토니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클 왕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포인터 라이프타임 엔드 잽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